9월 초 영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수 방향성도 없고요. 주도주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거래대금, 시장의 자금도 메말라 붙었습니다. 양시장이 대체적으로 10조 원 안팎 혹은 10조 원 미만에 머무르는 날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날 새로운 테마가 생겼다 사라지길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한된 자금이 중소형주들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모습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수익 내기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군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 만들어 보시죠. 핵심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소식으로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월요일 날 노동절 연휴로 인해서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거래일 3대 지수 나란히 밀렸습니다. 걱정할 수준으로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이 3대 지수가 나란히 이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유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유가 때문인데요. 국제유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유가 오르면 물가 오르고 물가 오르면 즉 인플레, 우리가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월가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 전반의 분위기도 좋지가 못했는데요. 지금 그동안의 꾸준한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인플레를 좀 잡았다 싶었고, 그리고 또 FOMC, 이 페드 쪽에서도 앞으로 금리 결정할 때는 성장률하고 고용 쪽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기조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대중의 시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약간은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 국제유가 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달 바로 FOMC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이번 달에는 동결을 하고 11월에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간밤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장중한 때 90달러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종가상으로는 80달러대 후반에서 거래를 마치긴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2022년 11월 이후에 최고치까지 터치가 나온 겁니다. 왜 올랐냐, 이 유가가 왜 올랐냐 그 부분을 보면은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자발적 감산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타나게 됐고요. 모든 것이 다 연쇄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가가 영향을 받고 이럴 경우에는 또 중국 경제도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기업의 이 디폴트 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중국 경제, 침체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가까지 오른다면은 이 중국 경제 한 번 더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간밤에 미증시에서는 일단은 좀 제한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약보합권에서 3대 지수 거래를 마쳤는데 여기에 또 종목별로도 유가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종목군이 항공 섹터였습니다. 아무래도 항공료 가격도 많이 오름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나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쪽이 2% 정도, 델타 에어라인도 2.5%가량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특징주 하나 보겠습니다. S&P 500기업 가운데 가장 큰 상승 탄력을 보여준 종목이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5% 정도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중국 판매가 급증했다고 하네요. 지난 8월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모두 84,159대를 판매를 했는데 전년 대비 9.3% 급증한 것으로 나오면서 이 테슬라 간밤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시장 가운데 두드러지는 주가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어서요.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파트, 이 항공 섹터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항공주들 일단 유가 상승에 일정 부분 해지는 돼 있고, 근래 들어 9월 말에 있을 중국의 이 대규모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더 크기는 한데, 국제유가가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면 국내 항공주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겠죠. 티웨이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어제 소폭의 오름세, 그리고 에어부산이나 대한항공, 제주항공 쪽으로는 소폭의 약세 흐름으로 뚜렷한 이 방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장 국제유가 상승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여부 보셔야 되겠네요. 다음은 정유주 보겠습니다. 정유주들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유가 상승과 아무래도 연동해서 움직이고요. 특히나 8월에 정제 마진이 2배나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투자 포인트에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S-오일을 비롯해서 정유주들 일단은 앞서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서 그런지 어제는 다소 잠잠한 모습. 과연 오늘 유가 상승에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징주로 테슬라 전해드렸죠. 이 테슬라의 급등이 2차전지 전체적으로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2차전지주들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대표주자 위주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다소 각계점투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이 정부의 돈이 어디에 좀 쓰일까 이에 따라서도 상당히 좀 큰 투자 아이디어가 되고 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사이버 보안 시장 육성과 관련된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제30차 비상경제 차관회의를 열었고요. 여기에서 정보보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이 발표가 됐습니다. 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게 된 건데요. 비전은 글로벌 정보보호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목표는 2027년까지 정보보호 산업 세계 5위권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또 시장 규모 30조 원 달성, 여기에 보안 유니콘을 육성하겠다. 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내용 세 가지를 목표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보안 패러다임 전환 주도권 확보 그리고 또 신시장 창출 이렇게 있고요. 협업 기반을 조성을 해서 새로운 시장 진출을 또 강화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겠다라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거의 비슷합니다. 글로벌 시장 공략하기 위해서 생태계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 몇 가지를 보자면은요, 이 K-시큐리티 클러스터 벨트를 조성할 거라고 하네요. 판교하고요, 또 부울경 지역, 송파 지역 이렇게 해서 K-시큐리티 클러스터 벨트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시큐리티 랩이라는 게 있는데 해외 거점과 연결을 해서 양질의 해외 인력을 확보를 하고요. 또 제품 개발과 현지화까지 연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자금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2027년까지 총 1,300억 원 규모의 사이버 보안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 보안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1조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 소식 나오면서 센즈랩이라는 업체가 두각을 나타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다소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 보여줬는데 정보보안 관련된 중소형주들 묶어봤습니다. 본장에서도 센즈랩은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줬고요. CQ센, 소프트캠프, 사이버원 그리고 이 라운시큐리티 전통적인 종목군들이 아래쪽에 있고요. 또 새로운 이 정보보안의 강자들이 위쪽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또 개별 종목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얼마 전에 HBM3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 차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 계획이 있나 봅니다. HBM을 넘어 그 이상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름이 일명 캐시-D입니다. 캐시 D램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 일부 매체 단독 보도로 나온 것이라서요. 조금 더 내용은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캐시 D램이라는 게 뭐냐? HBM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거라고 하네요. 이 HBM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서 성능을 업그레이드 했다면은 이 캐시 D램은 아예 하나의 칩입니다. 하나의 칩이 여러 개를 연결해 놓은 것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반도체 칩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 측에서는 이 캐시 D램이 상용화될 경우에 기존의 HBM보다 전력 효율은 60% 개선되고요. 이 정보 이동 개연성은 50%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면서 이 상당한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2025년쯤에 양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분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패키징 쪽으로 조금 더 강화하는 모습, 파운드리 쪽의 강화 모습과 또 캐시딜의 모멘텀을 봐줄 수 있을 만한 종목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레이저셀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종목이 있고요.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시그네틱스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이 중소형사들도 생성형 AI 이 출시가 계속해서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정상으로 보자면은요,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가 문서 작성에 최적화된 생성형 AI 오피스 플랫폼 내놓을 건데요. 폴라리스 오피스 AI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솔트룩스 차례입니다. 솔트룩스는 루시아 GPT라고 해서 이것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미 앞서서 예고편은 나왔습니다. 지난 4월에 금융산업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한국판 챗 GPT를 개발하고 있다 하면서 루시아를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장, 내일입니다. 내일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성형 AI 다시금 관심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일각에서는 앞서서 이 일정이 공개가 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오름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선반영됐다라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솔트룩스 어제 12% 올라서요. 디데이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재료 노출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함께 감안해서 보시고요. 마음 AI, 셀바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관련 종목입니다. 다음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만약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 업체들도 비만약 개발의 젠걸음인데요. 대체적으로 당뇨약을 약간 적용 병증을 확대하는 쪽으로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제 보령이 이 당뇨약 복합제 계량 신약 이 식약처의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에 장중한때 상한가 터치가 나오기도 했고요.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은 확실히 이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일동제약입니다. 장 마치고 나서 시간을 걸어서 반응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비만 치료제로 전용할 수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에 대한 임상을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 모두 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테마 정리해 보실까요?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팩트론이 있습니다. 이 종목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 올릭스도 초반에 좀 이렇게 비만 치료제로 같이 분류되면서 주목을 받았었죠. 넥스턴 바이오는 지금 현재 위고비와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령 어제장에 7% 오르며 거래 마쳤고요. 일동제약은 강보합권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즉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해보시죠.